안녕하세요. 2013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여기 연천 수배울 아트홀 제2전 시장에서 진아 박신구 작가의 두 번째 유아 개인전 시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신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2회 개인전을 하게 되셨는데 1회는 언제 하셨어요? 2년 전에 6월 달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8월이니까 2년하고 한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개인전 하실 때 그 소감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제가 전시를 한다는 거를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갑자기 첫 번째 전시를 하게 되어서 그동안에 한 5, 6년 정도, 물론 연습한 거는 10여 년 됐지만 5, 6년 정도 이렇게 작품했던 것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어서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좀 오랫동안 그렸던 작품들, 작품의 설계도 좀 많이 나고 이랬던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했는데 그나마도 작품이 모자라서 한 14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작가분들의, 프로 작가분들의 두 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18점으로 1회 개인전을 하게 됐었죠. 네,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두 번째 이 개인전을 준비하실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첫 번째 하고 나니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전시를 끝나고 나서. 끝나는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을 제가 가만히 봤더니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첫 번째 전시 이후에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도 이번에는 작품의 크기가 우선 굉장히 커졌어요. 뒤에 있는 작품들 50호가 있고요. 대부분 30호 정도 되는, 가장 작은 게 뭐 10호짜리도 있긴 하지만 보통 20호, 30호인데 1회 때는 큰 게 20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화면의 크기가. 그리고 작품도 좀 더 여유가 있어서 18점을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모자랐었지만 이번엔 넘쳐서 그중에 선별해서 전시할 정도로 아마 다음에 하게 되면 좀 더 양이 많아지지 않을까. 수준도 높아지겠지만 양도 좀 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품들을 볼 텐데 혹시 작품들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 번호의 의미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작품의 전시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시선이라는 주제를 갖게 되었는데 그 시선이라는 주제에 그 가장 근접한 작품부터 순서대로 1번부터 18번까지 번호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근접한, 가장 주제에 가까운 1번 작품이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 시선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작품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처음에 이제 검은 바탕을 이렇게 깔려져 있는 아주 커다란,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가장 큰 화폭인데요.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여기 뭘 담을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 아마 제가 타인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여러 분들이 저를 굉장히 싸납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검은 바탕 위에서. 여기가 지금 바탕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 검은 바탕이 전체가 다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시선들이 난 쏘아보는 눈빛들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눈싸움을 하다시피 그 검은색 바탕에 그 화폭을 놓고 캔버스를 놓고 눈싸움을 했어요. 아무런 그림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 들어가면서 제가 시선이라는 이 전시의 주제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이제 디자인도 구성을 했죠. 그 눈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눈을 표현을 했고 이제 그 눈 외에 뭔가 그 번잡한 모양들 아니면 혼란스러운 모양들 아니면 두려움의 그 색깔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 약간 원시적인 느낌도 있고요. 이 눈들은 대놓고 저를 쏘아보는 그런 눈이고요. 여기는 뒤에 숨어서 이렇게 뭐랄까 험담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질시, 뭐 그 가짜 뉴스들,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도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비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서
그래야지 힘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시선의 주체에 제일 가까운 타인의 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선 작품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는 이 작품이 거꾸로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이고, 그리고 이 머리나 이런 게 없었고, 그 상태로 처음에 이제 부상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스카이블루를 이제 마음껏 깔았거든요. 스카이블루를 가득 채우고 싶어서. 그래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어이없게도 약간 무덤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밤에 이렇게 딱 봤는데 이 검은 바탕에 푸르스름한 둥그런 모양이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무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무늬를 하나씩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커지는 느낌을 좀 넣어갖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같은 모양이면은 너무 단순하니까 약간 별 모양을 다르게 해서 작은 데서부터 멀리 다가오는 그리고 여러 개의 시선들 이런 걸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얘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를 바닥으로 내려보내니까 얼굴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얼굴 형태로 가자, 추상화니까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바꿔서 얼굴 형태로 그렸고, 거기까지 가지고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없고 머리카락도 없는 상태로 분남초등학교에서 한마음 전시회를 할 때 전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시가 끝나고 나서 다시 눈을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려서 좀 더 달라진 모양이 되었어요. 시선에 대한 그림이었고, 세 번째 빛에 관한 그림에 대해서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오란바라라고 하는 책을 매년 읽고 있거든요. 매년 휴가철마다 있는데 굉장히 책이 많아요. 4권짜리 책이고 두껍고. 근데 거기에도 거기 아주 제 마음에 닿는 부분들이 아주 많아서, 사실 제 진아라고 하는 호도 그 책을 읽다가 짓게 되었는데, 진실된 나를 찾아보겠다, 그런 뜻인데요. 그 책의 한 규절에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우주의 멀리 빛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많은 빛들 중에서 어느 날 그 빛이 모아져서 지구에 와서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생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죽게 되면 다시 사라져서 빛으로 돌아간다. 육체는 다르겠지만 그 영혼, 정신적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삶과 죽음 아니면 영혼 이런 거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풀지 못한 숙제죠. 근데 그 글귀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이 글귀를 내가 추상화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긴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제가 표현하자는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빛들의 색깔들이 지구에 와서 좀 더 선명하게 활동을 하다가, 육체를 가지고 선명하게 활동을 하다가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색깔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모양들이고, 기타 이제 다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우주나 아니면 이 세파의 어떤 일종의 쓰레기, 그러니까 일종의 사물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떤 대상들을 표현한다고 한 것이죠. 근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고, 제 욕심 같으면 이 무채색을 좀 더 많이 살려서 어둡고 밝고 막 이런 어떤 무채색 부분을 확실하게 살려서 이 컬러풀한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산뜻하게 드러났으면,
제가 그렸던 첫 번째 추상화로서는 점수로 따지면 한 30점 정도? 30점이 좀 못 될까요? 나중에 한 80점 정도 되면 그때는 작품이 좀 팔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학에 대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작품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부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이 이제 23년도 올해 봄에 강원도 의회 의장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상 중에 제일 큰 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이라는 것은 뭐 남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지만 또 저한테도 이렇게 열심히 그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저한테는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 학을 그리기 전에 다른 일반 학들을 좀 그렸었죠. 연천의 그 군조라고 하는데 군의 그 연천의 그 새가 두루미입니다. 학하고 두루미는 같은 뜻인데 그래서 연천의 대표적인 새고요. 저는 또 연천의 향토 작가로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학을 좀 많이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 학을 그리다가 이걸 약간 추상화 형태로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학이 이제 힘차게 날아올라서 멀리 유토피아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모양을 그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그려놓고서 여러 사람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목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많은 분들이 부부가 좋겠다. 부부가 같이 같은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양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부부라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함께 날아가는 길, 먼 유토피아를 향해서 이렇게 힘차게 날아가는 모양 이런 거를 그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여기 세 마리 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렸는데 이 그림 중에서는 이 학이 참 표현이 덜 됐어요. 그리다 만 것처럼 돼서 좀 모양이 덜 났지만 근데 이 학은 정말 잘 그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 질감이 참 좋고 요 다리나 배나 이런 부분 실제로 이렇게 날아앉는 그런 모양이 아주 그 표현이 잘 되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고 이제 세 마리 학이라는 뜻은 이 두 마리 학은 부부예요. 저 부부가 날아가는 건데 그대로 자기 갈 길로 가지만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한 마리 학이 있겠죠. 자녀예요. 이제 다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날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착륙하고 있죠. 근데 내려가서 자기 갈 길로 가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 마리 학입니다. 이게 독립하는 자녀가 독립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렸고요. 좀 추울 때예요, 겨울. 두 부부는 어딘지 날아가고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여섯 번째 비상. 이제 이 학하고 같은 학이에요. 모양이. 예, 이 학을 그리다가 모양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한 마리 탑을 더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고 이제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추상화로 간 거고요. 근데 이 학은 여기 깃털 부분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뭔가 스피디한 느낌도 좀 들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질감 있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초상화인데 그 초상화를 그릴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특히 여기는 닭다리 같은 느낌도 좀 들죠. 닭다리 우리가 치킨 다리 같은 데 이렇게 질감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초상화를 그릴 때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학 시리즈요. 7번은 토끼. 다음으로 이번에는 토끼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토끼인데요. 올해가 토끼의해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토끼를 한 마리 그렸는데 사실 이 그림은 전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토끼 해고 또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전시회에. 그래서 아이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동물 모양을 한번 그렸는데 실제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올해 토끼해라서 토끼를 그렸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 토끼도 굉장히 사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면은 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도끼 같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 없는 도끼 같지는 않고 제가 그리면 저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장기 공간으로 와봤습니다. 8번째 전국 근린공원 자작나무에 대한 작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코멘트를 제가 처절한 낭만이라고 붙였거든요. 8번 전국 근린공원 자작나무. 왜 처절한 낭만이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이 그림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장에서 레슨을 하는데 맞은편에 이 자작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 해가 지는 무렵에 제가 번아웃이에요. 거의 낮에 새벽부터 일정이 꽉 차 있다가 저녁에 가면 정말 이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번아웃 될 때가 있거든요. 간혹. 근데 그때 그 자작나무를 치다 보면 저렇게 해가 지면서 멋있어요. 아름답죠.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나도 낭만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무나 막 쓰러질 것 같다. 내가 지금 너무 다 제같이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그래서 이 처절한 낭만입니다. 아름다운데 처절한. 자작나무인데 자작나무는 우리 유화 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소재입니다. 그리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쉽고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작나무를 많이 그려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하얀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칠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규칙하게 상당히 거칠게 칠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술가들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아주 예쁘게 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시멘트 칠하듯이 아주 두텁게 칠했거든요. 이거를 거기에 제 감정까지 막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분들이 그린 자작나무하고는 좀 더 힘이 있게 느껴지지 않나. 우리 심리학 교수님께서도 박봉희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느꼈다고. 똑같은 자작나무지만 그런 강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은대리 코스모스 길이고요. 지금은 산단으로 돼서 싹 밀었어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정들이 막 들어설 건데, 작년에 2022년도에 거기를 코스모스 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연천군에서 코스모스 씨앗을 빼가지고 그 코스모스를 쭉 이렇게 많이 자라게 했고 이제 이미 없어졌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들 그때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그렸던 그림이고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 코스모스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데 가까이에서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 중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림이에요. 거의 한 4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4개월 내내 이 그림에 매달려 있었어요. 여기 밑에 그림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처음에 그렸던 그 구도도 달라지고 그림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어떤 사진 풍기기도 하고 아주 많이 바뀌어서 제가 공부하면서 여기 있네요. 전국시장 2021년 전국시장. 근데 그 앞에 코멘트는 코로나로 텅 빈 전국시장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제 여기가 바른손 동구 있고 그 도로인데 새마을 동구 있고 이쪽에. 근데 거기에 손님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있었으니까 2021년도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무도 없는 시장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이런 걸 기록적으로 기록한다고 생각하고 그렸던 작품이고 이제 내후년 정도에는 이 작품을 하나 더 그려서 여기에
많이 있는 똑같은 위치에서 그림을 하나를 더 그린 다음에 이 두 개를 뭐 2023년 아니면 24년 전국 시장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품을 구상 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1번은 저쪽에 군남초등학교이고요. 여기가 이제 12번 재민이네 뒷산이라고 코멘트를 달았어요. 인진강과 궁굴산인데 재민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었어요. 이것도 좀 그려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러고 나서 이 산이 무슨 산인지 몰라서 재민이는 아빠한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궁굴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궁굴산 여기는 인진강인데 물이 좀 말랐어요. 가을이라서 약간 물이 마르고 궁굴산하고 이렇게 그렸던 인진강과 궁굴산 이 12번이고요. 재민이네 뒷산입니다. 네, 다시 이 메인 공간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학교를 그린 분남 초등학교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분남초등학교고요. 분남초등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모여서 한 공간에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 한 3년 전부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뿐이 아니고 그림 전시회도 했어요. 올해 23년도까지 3회째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전시회에 제가 이제 제 그림을 전시하고 소개도 하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이래 할 때 우리 학교도 좀 그려달라고 부탁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3회째 올해 3회째에는 이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학교를 그렸다고. 그리고 실제 이 아이들의 주인공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그래서 설왕설래하게 됐지. 얘는 누구다, 얘는 누구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저보고 사진 먼저 사진을 보여달라고 누군지 알아보게 뭐 그렇게 됐지만 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추측하는 재미도 있고 뭐 이 그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심혈을 기울이긴 했는데 잘 그려지진 않았어요. 좀 급하게 그렸거든요. 이 전시회를 앞두고 군남초 전시회를 앞두고 급하게 그려서 잘 그려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뿌듯합니다. 아이들이 그려달라고 하는 걸 그려줬고 또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서 뿌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14번. 어느 카페의 창인데, 이게 이제 분남초등학교 앞에 카페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거기서 제가 책도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깥에 이제 넓은 소원 같은 데가, 밭 같은 데가 있고, 산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쁜 꽃이 놓여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좀 찹쌀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꿔보려고 조금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데이지 꽃인데 이게 제가 이제 다음 그 꽃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찍어갖고 데이지 꽃 나오는지 보니까 걔네가 못 찾더라고요. 무슨 꽃인지. 이 꽃이 잘 못 그려지고요. 그러니까 데이지 꽃 같지가 않은 거지. 예, 다음에 다시 좀 더 잘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줄기는 오히려 잘 됐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이게 대각선한 부분이 잘 그려져요. 원래는 이 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갖고 여러 번 칠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모양이 좀 안 나오고 줄기는 그냥 수직간에 그렸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왔어요. 어느 카페 참 14번. 자, 여기는 17번 이 굿샷. 여기부터 보죠. 이제 제 인생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장호배라고 하는 테니스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승을 할 때 찍었던 여러 개의 사진들이 있고 제가 그걸 다 그려보겠다고 지금 다 모아놨어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그림이기도 한데 첫 번째 그림이라도 아직 잘 그려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 긴 여러 인생 중에 제일 뭐랄까 희열을 느꼈던 내가 삶의 보람을 느꼈던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그랬어요. 그런 순간이었고 그 순간을 난 언젠가 그림으로 그려보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리즈는 조금 더 이어져서 그리게 될 겁니다. 주인공으로서 소감이 어떤가요? 이 공을 칠 때 그 상황이 저 지금도 잘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결승전은 아니었고 2회전 정도 됐을 텐데 뭐 이때는 잘 못 느꼈지만 지금에서는 저도 굉장히 감회가 되게 새롭고 특별한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렸던 여러 개의 그림 중에서 제일 이제 오래오래 두고 싶은 그림, 오래오래 두고 보고 싶은 그림. 그래서 제가 거실에다 일부러 걸어놨었는데 이제 앨리스 달튼이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을 모작해요. 두 개는 다 모작이고 이 작가의 그 그림이 어느 드라마에 유명한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드라마에 나왔었대요. 나는 못 봤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 작가가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 작가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바람을 표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람의 작가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거든요. 근데 바람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은 커튼을 항상 들고 다닌대요. 그 들판에 가도 커튼을 이렇게 커튼 날리는 모양을 보면서 그걸 그리고 바다에 갔을 때도 커튼이 날리는 모양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리는 건 커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바람을 그리는 건데 그 바람이 커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물감을 좀 싼 걸 써서 그런가 이 색깔이 다랬어요. 이 노란 색깔을 안 칠했는데 색깔이 굉장히 노랗게 변하고 이 모양이 그러니까 물감을 좋은 걸 써야 되겠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배웠고 오래 두고 보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이건 나중에 형편없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물감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앨리스 달튼의 커튼 15번 작품이에요. 여기는 16번 바다 위의 커튼이라고 하는데 역시 같은 작가의 작품을 모작한 거고요. 근데 이 커튼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돌고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도 제가 한번 어떤 꼬마한테 물어봤더니 새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새가 이 부리가 부리로 탁 찍어 먹는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바다에 이렇게 휘날리는 커튼이에요. 바깥으로 휘날리는.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 제일 제가 참 신기하고 묘하게 느끼는 거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커튼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림자로 드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나무를 그리고 나무가 보이지 않게 커튼 뒤로 숨은 모양. 여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빈 붓으로 모양을 표시를 했어요. 근데 사진으로 보면 정말 그림자처럼 보이고 리얼해져요. 이렇게 다시 앞으로 마스터 신사에 있는 임진강 가을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임진강이죠. 그리고 가을이고, 근데 여기 작품은 이제 21년도 작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22년도나 23년도 작품에 비하면 아무래도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제가 1회 개인전 했을 때쯤에 그렸던 작품이라서 1회 개인전 때의 그 수준이에요, 수준. 그리고 크기도 이게 지금 20호가 되는데 1회 작품전 때 이만한 사이즈가 제일 컸어요. 요걸로 이게 몇 개 정도 됐고 한 5개 정도 됐고 나머지는 더 작은 그림들이었거든요. 이렇게 10호짜리. 그래서 이제 1회 작품전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 그림의 수준도 낮고 크기도 작고 뭐 이랬던 작품입니다. 역시 2021년도에 그렸던 임진강 가을. 아직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러면 마지막 18번 고인돌과 블루베리 농원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색을 좀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제 데이지꽃 같은 경우는 초록색을 많이 살려보려고 했고 앨리스 달튼의 그림에서는 파란색을 살려보려고 했죠.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보라색을 쓰려고 했어요. 제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보라색을 쓰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블루베리 농원을 그렸고 이제 거기에 여기 연천 지역에 고인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고인돌을 넣고 여기는 이제 큰 바위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한옥 모양이고 근데 이 그림도 상을 받았던 그림이긴 한데 제가 봐도 뭐 아직도 배울 점이 많이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나아진 부분은 여기 앞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표현하고 뒤를 더 죽이면서 색을 더 이렇게 막 뭉개면서 이 앞에가 그림이 더 살면서 그림이 좀 더 이렇게 멋있어지는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이 뒤를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했다면 이 앞에 분이 다 죽으면서 모양이 형편없이 되거든요.
평면적인 그림이네요. 아주 좋은 그림이 안 돼.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싶어요.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도 거기를 많이 그렸었어요. 디테일하게. 그리다가 다시 또 뭉개고 그리다가 또 뭉개고 이렇게 여러 번 했어요. 이 안에 굉장히 세밀하게 그린 부분들이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지우고 이제 이 앞에 부분만 살렸던 거죠. 그래서 그림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지우면서 더 좋아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그리면서 참 배웠던 것 중에는 스케치를 하는데 선생님이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이 지우개를 딱 잡더니 지우개로 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우면서 좋아지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인생에서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냥 무시하거나 뭐 이러면서 내 인생에도 윤택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그때 많이 들었죠. 이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 사회자는 그림을 쭉 보면서 어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는 원래는 저 앨리스 달튼 커튼이 원피스였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부부라는 작품이 제일 멋진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 하기 날라가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이 유토피아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만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밋밋한데 어느 날 그 선사 유적지를 지나가면서 제 아내랑 둘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밤이었는데 불을 이렇게 켜놨더라고요, 나무에다가. 근데 너무 화려한 거예요. 거기다 그걸 보고 저 화려한 거를 우리가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저렇게 좀 아름답고 뭔가 정말 부담 없이 즐거운 이런 데를 좀 찾아가면 좋겠다, 이 부부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유토피아 모양을 그리게 되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선사유적지에 있는 그밤 풍경에서 따온 부분이에요. 1번, 2번이요? 전체적으로는 어떤가요? 1회 때도 봤었는데 좀 발전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일단 추상화가 되게 좀 더 또렷해진 것 같아요. 표현을 하는 게 뭔가 확실하게 그 보는 사람들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발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리는 추구하는 방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풍경화, 연천 지역의 다양한 풍경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표현해 보려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싶은 건 추상화예요.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를 했고 제 앞으로도 더 나이가 좀 들 거니까 들면서 더 깊이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공부하고 있는 철학을 그림에 이렇게 담아서 추상화로 표현하는 거 이제 그 순간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뭐 태어난 보람까지 느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해요. 이 추상화를 그릴 때 이제 풍경화를 그릴 때는 약간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내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근데 추상화는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죠. 풍경화에서 배운 기술을 추상화에다가 써먹으면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이제 3회에도 한번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아 박신구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전에서 만나요.